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헬로티비 경인 뉴스를 시작합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해 폭염과 장마, 태풍 등 말 그대로 재난의 연속이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들이 발생했고요. 지금도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취재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2020년 이슈로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도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확인된 게 지난 1월이었어요. 네, 지난 1월 20일이었죠.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게 국내 첫 확진 사례였습니다. 네. 이후 국내에서는 크고 작은 유행이 있었는데 우선 지난 2월이었죠.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신천지 종교 관련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1차 대유행이라고 부르는 시기인데 당시 대구, 경북 지역을 다녀오거나 신천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그리고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수도권에서도 조금씩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에서도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 여성 이후에 처음으로 지역사회에서 이때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 지난 2월 20일이었는데 이때 부평구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대구 신천지 예배에 참석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하루 앞선 2월 21일에는 김포시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김포시에 거주하는 부부가 대구의 한 호텔에 방문했는데 이 호텔이 확진자가 방문했던 호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포에서 처음 확진 사례가 발생했고 이렇게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 수도권 지자체는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조치를 내리고 또 신천지 예배 시설을 폐쇄시켰습니다. 네, 당시 전통시장과 식당 등 확진자가 다녀갔던 시설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또 시민들은 동선 공개를 요구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초기에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네, 아무래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다 보니까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사재기하거나 혹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아침부터 약국 앞에 줄을 서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네. 이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지다 보니 한 장이 3,000원에 거래되는 등 가격도 올랐습니다. 당시 취재를 위해서 김포시 고촌읍에 다녀왔었는데 현장 영상 먼저 보시죠. 몇 시에 나오셨나요? 우리 집에서 5시 반에 나와가지고 여기 오니까 6시 20분이요. 7시에 나왔어요. 7시요? 네. 이렇게 나와서 기다리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죽겠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나이가 80이니까. 아침에 일찍부터 나오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힘들어 죽 쓰러지려고 그래 지금. 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정부는 공적 마스크를 확보하고 지난 3월 9일부터 마스크 요일제를 시행했습니다. 주민번호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요일을 지정을 하고 또 하루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의 수량도 제한한 건데 다행히 이후에 마스크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이런 마스크 대란도 완화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필요한 만큼 살 수 있다는 네, 게 얼마나 그렇죠.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 수도권에서는 5월 초였죠. 이른바 이 황금 연휴 기점으로 해서 이태원에 있는 한 클럽을 중심으로 또 한 번의 감염이 확산이 됐는데 그때 당시 동선을 속이는 문제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일부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이나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하면서 이런 혼란이 발생을 한 건데 네. 특히 인천에 거주하는 한 학원 강사의 경우에 첫 조사에서는 무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학원 강사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 진술로 인해 방역에 구멍이 뚫리다 보니까 해당 강사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 그리고 그 부모, 친구들까지 해서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때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에 인천시가 해당 학원 강사를 고발을 했고 최근 있었던 2심 판결에서 법원이 해당 학원 강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네, 또 지난 8월에는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와 함께 서울 또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2차 대유행이 있었고 네. 또 다시 지난달부터 3차 대유행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1, 2차 유행 때와는 다르게 중심 감염원이 없었고 일상생활 전반에서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중심되는 감염원이 없고 가족이나 소모임, 직장, 학교 여기저기서 다 지금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거든요.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고령의 환자들이 요양병원 내에서 병상 이송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사례도 지금 속출을 하고 있고 또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 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증상이 없어도 무료로 검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 선별 검사소를 수도권에 150곳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수도권에서는 또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면서 우리 일상에도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학교 같은 경우에 가장 좀 변화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올 초부터 코로나 확산을 하면서 이게 입학식도 좀 연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원격 수업, 비대면과 대면 수업을 병행해 왔었고 또 특히 인천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니까 별도 안내식까지 수업은 물론이고 입학식이나 졸업식도 비대면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뭐 아시겠지만 실내 체육시설을 비롯한 많은 시설들이 지금 문을 닫았고 또 카페는 매장 내 음료 섭취가 금지됐고 식당도 밤 9시 이후에는 이제 매장에서는 먹지 못하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당초 28일까지였던 이 2.5단계 조치를 수도권에서는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코로나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올해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이른 폭염에 이어서 장마도 유독 길었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는 태풍까지 연달아서 상륙을 했던 한 해였는데요. 이처럼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들이 많이 발생했었죠. 네, 우선은 보통 폭염이 7월 정도에 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빨리 해서 6월부터 폭염이 시작됐고 30도를 넘나드는 그런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6월 9일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폭염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의료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더위와의 사투가 벌어졌었고 또 여기에 장마가 겹쳤는데 수도권에서는 지난 6월 24일 장마가 시작됐고 이게 54일간 이어졌습니다. 이게 1973년 통계 작성 이후로 가장 긴 장마로 기록이 됐거든요. 이렇게 길게 장마가 이어지다 보니까 또 비도 많이 왔습니다. 보통 여름철 강수량이 570mm 수준인데 올해는 전국 누적 강수량이 920mm였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강수량입니다. 지금 장기간 많은 비가 내려서 전국적으로 산사태 경보 또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었는데 우리 지역 뭐 사고 상황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네, 뭐 싱크홀, 산사태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인천 부평에서도 지난 8월 3일 놀이터에서 싱크홀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일주일 뒤 김포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서 공장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장마가 끝나니까 또 곧바로 태풍이 상륙을 했는데 지난 8월 26일 제8호 태풍 바비를 시작으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까지 사실 불과 2주도 안 되는 이런 짧은 기간에 태풍 3개가 연달아 오면서 지역에서도 뭐 간판이 떨어지고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들이 발생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올 한해는 그야말로 재난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새해에는 모두가 평온했던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이번에는 올 한해 경기 북부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역시 올해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였는데요. 김소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경기 북부 지역의 코로나19 현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지역별 산발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28일 신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93명입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200명대에 비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요. 경기 북부가 남부보다 인원이 작다 보니까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경기 북부가 남부보다는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확산 위험이 조금 덜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위험 요소는 존재하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군부대가 많이 있는데요. 군부대 특성상 많은 인원들이 한 장소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한번 터지게 되면 급격하게 확산되기 쉽습니다. 올해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먼저 지난 2월 포천시 창수면에 있는 군부대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다. 한 장병이 휴가 때 대구를 갔다가 부대를 복귀를 했는데 당시 대구는 신천지 교회발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장병이 코로나 확진을 받고 같은 부대에서 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군부대 내 집단 감염은 이후에도 계속 터져 나왔는데요. 예. 포천의 또 다른 부대에선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연천의 신병교육대에서 7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군부대가 뭐 여러 부분에서 코로나19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더 이상의 확산은 정말 없어야겠고요.
또 경기 북부 지역 코로나19 확산세 어떤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집단 감염이 주로 많았는데 군부대뿐만 아니라 병원발 코로나 확산도 자주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4월입니다. 경기 북부 종합병원 중 한 곳인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병원 내에서 확진된 사람이 18명이었고요. 이들로 인해서 추가 감염까지 발생을 하면서 이 병원 관련 확진자가 43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밖에도 의정부 백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고요. 소규모 재활병원, 요양병원에서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네, 앞서 군부대뿐만 아니라 이 병원에서도 코로나가 터지면 파급 효과가 상당하죠. 네, 경기 북부 지역의 특성상 이렇게 병원에서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 일단 병원은 모든 외래를 중단을 해야 되고 병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술까지 미뤄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병원이 진료를 중단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시민들이죠. 뿐만 아니라 병원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병원을 다녀간 사람이 이 지역 사회로 바이러스를 전파하기도 합니다. 네, 코로나19 이야기는 이쯤 마무리를 하겠고요. 경기 북부 지역에 코로나19 못지않은 정말 지독한 바이러스가 또 있었죠. 네, 코로나 이전에 바로 발생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인데요. 사실 올해 초 코로나가 이슈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이 많은 매체에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주로 발생한 지역이 바로 이 경기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때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묻힌 감이 있는데요. 현재 발생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게 지난해 9월이었는데 첫 발생지는 바로 파주시였습니다. 이후 연천의 양돈 농가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었고 국내 첫 발생 이후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경기도 양돈 농가에서는 추가 감염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해 강원도 하천의 양돈 농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고요.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아직도 발견되는 등 아직은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부 농가에서는 돼지 재사육이 가능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연천 지역 몇 개의 농가에는 돼지 재사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돼지 재사육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고요. 돼지열병이 언제든 발생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긴장 상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올 한해 경기 북부 지역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김소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전담 164병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인천 적십자병원과 인천 백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는데요. 두 의료기관은 음압 설비와 인력을 갖추고 운영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하나글로벌 연수원 생활치료센터도 지난 23일부터 추가로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김혜경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병원들이 코로나19 전담 병원에 지원했다며 현재 해당 병원들과 병상 설치 규모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적으로든 심적으로든 많은 분들이 진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코로나가 빨리 풀려서 예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로 인해 무척 힘든 한 해였습니다. 새해가 밝으면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행복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코로나와 싸우고 계실 의료진분들 감사해요. 힘들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화이팅! 2021년에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친구들아, 보고 싶다.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세요. 2021년에는 봄처럼 새로운 희망이 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조금 더 힘내시고요. 같이 버텨냅시다. 화이팅! 1년 내내 코로나로 인해 생활 자체가 엉망이 되었지만 반드시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부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 대응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함께 잘 이겨내고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코로나 함께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코로나 극복! 한겨울 지나 봄이 오듯 새한 평안을 기원합니다. 강령하세요.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